50대 중소기업 사장, 사업 접고 은퇴했는데 이게 은퇴가 아니라 생존 싸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50대 중반 이후로 사업을 접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이제 은퇴 준비가 됐으니 한숨 돌려도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아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라는 단어에 막연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불안도 크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았고 자식들도 컸으니 이제 내 인생 즐길 일만 남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일단 딱 그만두고 보니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대체 어디서 그 돈이 들어오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와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3가지 사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각자 사업을 오래 해오다가 그만둔 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지만 조기 은퇴를 고민한 분, 이미 은퇴해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한 분들, 이 3가지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생각하는 은퇴 준비 또는 은퇴 생활 팁도 간단히 드려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5세 중소기업 사장. 몇 년만 더 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씨는 55세 중소기업을 20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시작은 작은 무역업체였지만 본인이 성실하고 직원들과 합심한 덕분인지 매출도 꾸준히 올랐고 함께 일하는 직원 수도 30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겉보기에는 와, 성공한 중소기업 대표다 라고들 하겠지만 사실 경영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매해 이익이 많이 나는 해도 있었지만 적자를 볼 때도 있었죠. 20년간의 경영 생활을 뒤로하고 어느 순간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더 늦기 전에 은퇴를 결정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체를 정리했는데 바로 문제는 정리 금액이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퇴직금, 미수금, 재고 정리 등등 수많은 비용이 한꺼번에 닥쳐오니 실제로 손에 쥔 돈은 기대했던 액수보다 훨씬 적었어요. 게다가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대출, 집 담보 대출,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비를 고려하니 이 돈으로 내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씨가 가장 당황했던 건 이제까지 사업하느라 정신없던 내가 막상 오랜만에 쉬니까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 라는 점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출근해 일정을 소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손발이 근질근질하면서도 허무했습니다. 매일 집에서 TV만 보고 잠깐 동네 산책하고 오는 게 일상의 전부가 되니까요. 그래서 씨는 잠깐이라도 다시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결과 자신이 잘 아는 무역 관련 컨설팅을 프리랜서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완전히 은퇴했다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건 씨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나는 이제 내 수입이 없다라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도대체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지? 라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결국 은퇴 후에도 2라운드 경력을 쌓고 있는 셈이죠. 교훈. 은퇴 직전에는 사업 정리, 직원 퇴직금, 빚 등의 현실적인 부분을 꼼꼼히 계산해야 한다. 막연히 사업체 매각하면 큰 돈이 남겠지 기대하지 말고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따져본다.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직업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뭔지 미리 고민해야 한다. 이 58세 제조업 관리직, 퇴직 후 연금만 믿었는데 현실은 생활비가 빠듯하네요. B씨는 58세 중소제조업체에서 관리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공장 운영 전반을 체크하고 수출입 문서도 관리하고 인력 관리까지 맡아온 만능 직원이었죠. 회사에서 제시한 명예퇴직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꽤 괜찮은 퇴직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도 멀지 않았고 퇴직금 개인적으로 들어둔 연금보험 정도면 부부 둘이 얼마든지 편하게 살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어느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돈이 매달 들어오는 각종 비용 앞에서 줄줄 새어 나가는 겁니다. 1년 뒤에는 부모님 요양비 이슈가 생겨서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발생했어요. 또 자녀가 취업 준비 중이라 자녀는 취업했으니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취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생활비 지원을 꾸준히 해줘야 했습니다. B씨 부부는 연금이 나오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크게 넉넉한 수준이 아니더랍니다. B씨 표현을 빌리면 생존에는 문제가 없는데 원하던 여유는 애초에 없더라고요. 라는 거죠. 그래서 B씨는 퇴직 후 생긴 여유 시간을 활용해 과거에 취미로 익혀둔 목공 기술을 살려 유튜브에 목공 DIY 채널을 열어보았습니다. 처음엔 취미 정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조회수가 오르니 광고 수입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수입이 월 생활비를 다 충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아직 뭔가를 생산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었답니다. B씨는 은퇴 초기엔 난 명예퇴직금도 있고 곧 국민연금도 받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막상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수입원이나 내가 직접 벌어올 수 있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형태든지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교훈. 연금만 믿고 은퇴하기보다는 예비비나 추가 수입원을 계획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나 부모님 등 주변 가족과 관련된 지출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자. 은퇴 후 시간은 곧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해보는 시도도 좋다. 60세 이후 재취업 도전, 은퇴라더니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왔다. 시시 62세는 60세 정년 퇴직 후 새삼 사회의 냉혹함을 느꼈습니다. 30여 년간 한 회사에서만 근무해왔고 임원에 가까운 직책으로 은퇴했으니 나는 그래도 경력자로서 어디든 환영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죠. 기업들은 60세 넘어선 경력자를 뽑는 것에 대해 생각보다 소극적이었어요. C씨가 체감한 건 내가 가진 역량이 실제로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과 많이 달랐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경영 노하우를 아무리 강조해도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업무를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무형 인력이었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디지털 업무 처리에 능숙하지 않으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60세 넘어서 새롭게 배우려니 애를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C씨도 결국은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파트타임 형태로 자문역을 맡게 된 거죠. 사실 초봉은 예전 직장 시절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았지만 C씨 말에 따르면 돈보다는 내가 아직 쓸모가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어요. 였습니다. 게다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니 예전처럼 야근하거나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지는 않으니 건강에도 덜 무리가 갔죠. C씨의 결론 은퇴 후 완전히 놀면서 지내려면 재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그 정도 준비가 안 된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나처럼 다시 노년의 노동시장을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미리 기획하고 준비한다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난 그걸 놓쳤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훈. 정년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적 역할을 위해 재취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다. 60세 이후라 하더라도 내 역량이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지 미리 공부하고 디지털 역량 등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무조건 은퇴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상황에 따라 일부 은퇴 혹은 파트타임 근무를 고려해보자. 마무리 엔드 은퇴 생활 팁? 위 세 가지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아직 50대 초반이라 난 아직 여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들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퇴라는 게 그냥 갑자기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드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단계를 더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무 설계 먼저 그리고 다시. 은퇴 직전 1차 재무 설계를 하셨다면 은퇴 후 6개월 혹은 1년 뒤에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다시 2차 재무 설계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새로운 변수 가족, 돌봄, 갑작스러운 의료비, 주거, 환경 변화 등을 잘 추산해보고 대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은퇴 전부터 취미나 기술을 익혀두자. 대부분의 사례에서 공통적인 핵심은 뭔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은퇴 후 충격이 훨씬 덜하다는 겁니다. 회사 생활 혹은 사업으로 빡빡하게 살 때도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취미나 기술 하나쯤 배워두면 나중에 그게 경제적 정신적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역할을 유지하기. 어씨, B씨, C씨 모두 은퇴 후에 느낀 가장 큰 혼란 중 하나가 사회적 소속감 상실이었어요. 노후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만나던 회사, 동료나 거래처 관계가 줄어들면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죠. 가능하다면 커뮤니티나 동호회 혹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사회생활을 지속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상에 활력도 생기고 예기치 못한 기회도 생길 수 있어요. 건강 관리는 필수.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재산을 모아둬도 소용이 없죠. 50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검사도 꼼꼼히 받아보고 식습관과 운동 패턴도 잡아두어야 합니다. 정신 건강도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부부 간가족 간 대화가 필수.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서로 회사 일, 바깥일 하느라 깊이 있게 대화할 시간이 적었을 테니까요. 이제 시간이 많으니 알아서 잘 지내겠지라고 방심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루 일과 재정 사용 계획, 취미 생활이나 여행 계획 같은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맞춰나가면 좋습니다. 사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거창하게 수십억을 모아야 한다. 아니면 당장 집부터 팔아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은퇴라는 건 내 삶의 장기 프로젝트이고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정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 3가지 모두 처음엔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실제로 맞닥뜨려 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업 정리에 따른 비용, 가족의 돌봄 문제, 자녀 취업 문제, 자신의 경력 시장 가치 문제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하고 지나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50대이시거나 혹은 60대 초반이지만 아직 은퇴하지 않으셨다면 꼭 최소 23년 뒤, 5년 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하셨더라도 이미 끝났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재점검해보며 작은 변화부터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언젠가 문득 이것이 내가 진짜 나 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그게 재취업이든 취미활동이든 혹은 조금 적게 벌지만 의미 있는 소득 활동이든 말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지금 은퇴를 앞두고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께도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은퇴 생활을 꾸려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모두 생존 싸움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